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과 공통계열의 성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유전공학부부터 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 학생, 자연계열 학생 다 쓸 수 있는 공통학과이고요. 성적표 3개를 보여드릴 텐데 모두 자연계열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학생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본 성적이고 의예과에서 볼 법한 성적인데요. 환산을 해보니까 경희대학교 의예과까지 합격하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상당히 잘 본 성적이고요. 국어가 원점수 86점, 수학이 하나 틀렸고 탐구 첫 번째 과목 다 맞았고 두 번째 과목에서 한 개를 틀린 아주 수능을 잘 본 학생인데요. 이 친구의 경우 418점을 얻었기 때문에 거의 수석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 예상 컷과 진학사 컷을 보시면은 41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반면에 고속 성장은 좀 높게 자유전공 학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는 첫 번째 학생처럼 의예과까지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안정권으로 나군의 서울대를 집어넣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추합이 역시 많이 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상 컷이 고속 성장의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성적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의 백분위가 99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탐구 과목은 하나 틀렸고 두 번째 탐구 과목을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경우는 411점 정도가 나와서 아마 추합으로 자유전공 학부에 합격을 했을 성적입니다. 마지막 성적이 자유전공 학부의 문을 닫은 성적인데요. 국어를 상당히 잘 봤는데 수학도 잘 봤지만 메디컬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좀 아쉬운 성적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탐구가 역시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의 문을 닫은 학생의 성적이 이 정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영대학 보겠습니다. 보통 경영학과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교차 지원을 하는 학과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교과평가가 있기 때문에 교과평가라는 것이 교과 이수의 정도 그리고 성적 이것들을 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경영대학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대에서 각 과마다 권장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시뿐만 아니라 이 정시 교과 평가에서도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영대학은 놀랍게도 핵심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개판만 치지 않으면 교과 평가로 인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국어를 상당히 잘 봤죠.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2개 틀린 학생이고요. 수학이 이 친구도 앞에 친구처럼 좀 아쉽습니다. 탐구는 둘 다 한 개씩 틀린 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점수를 계산해보면 411점대의 점수가 나오고요. 최종 예상 컷보다 훨씬 높은 컷이죠. 그래서 최초합으로 붙었을 건데 서울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의 점수를 봅니다. 제2외국어에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0.5점씩 깎이는데요. 이 친구의 점수를 9등급이라고 추정했을 때 411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본 학생이에요. 제2외국어 점수를 알 수가 없어서 추정 등급으로 9등급으로 맞춰봐도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남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최초합으로 붙은 학생이고요. 문을 닫은 학생의 성적을 한번 보면은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탐구 2를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높게 탐구가 나오는 과목은 정치와 법, 경제 두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와 법을 다 맞은 학생이고요. 탐구 첫 번째 과목도 다 맞은 학생인데 다 맞은 비율이 2%가 넘었기 때문에 100분위가 98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사회탐구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 다 많은 학생의 비율이 1%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를 이 친구는 원점수 88점을 맞은 학생이네요. 수학이 아쉽게 100분위가 95가 나왔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작년에 확률 통계 시험이 상대적으로 미적보다 너무 쉬워서 선택 과목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마 2개 틀렸을 학생인데요. 4점짜리 2개를 틀리니까 100분위 95가 나오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2외국어를 2등급으로 추정하니까 경영학과를 딱 문 닫는 성적이 나와요. 고속이나 진학사 점수가 최종 예상 컷과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많이 뽑고 인기 있는 대학에 비해서 작년엔 경영대학이 점수대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경제학부를 붙은 학생을 보겠습니다. 경제학부의 경우 핵심 권장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이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문계열에서도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같이 수강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성적표는 다 인문계열, 사회탐구로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보시면 영어가 3등급인데 서울대는 영어 3등급이면 1점밖에 안 깎이죠. 국어, 수학 잘 봤고요. 탐구의 경우도 나쁘지 않게 본 학생입니다. 친구의 경우는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 3개 중에서 2개를 본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 제2외국어 등급을 9등급으로 추정해도 점수가 많이 남고요. 2등급으로 추정했을 때도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남습니다. 탐구 둘 중에 하나는 경제 선택한 친구예요.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합격을 한 친구고요. 두 번째 친구 보시면 역시 탐구 첫 번째 과목이 다 맞은 과목이죠. 근데 이렇게 인문계열에서 다 맞은 과목 70점을 넘는 과목 정치와 법이었다. 그래서 100분위가 100이 찍힌 학생이네요. 제2외국어를 9등급으로 추정을 해도 점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마지막 성적표 하나 더 있는데 이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도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평가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구 과목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국어도 100분위가 조금 아쉬워서 점수대가 다른 학생보다 떨어지는데 수학이 그래도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가군의 연세대학교를 썼겠죠. 왜냐면은 탐구가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면은 연세대 자연계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반도체와 컴퓨터 공학과까지 합격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가군을 안정으로 합격을 해놓고 나군에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택해서 서울대를 간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농경제사회학부를 붙은 학생을 보겠는데요. 농경제사회학부도 역시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국어하고 수학 잘 봤고요. 탐구도 무난하게 본 친구입니다. 제2외국어를 9등급으로 추정했을 때 407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요. 안전하게 농경제사회학부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3개 틀렸습니다. 선택 과목의 문제가 쉬우면 표점이 많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친구의 경우 제2외국어가 2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농경제사회학부를 추가 합격으로 거의 문을 닫은 학생이라고 추정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 다음 소비자학 전공을 보겠는데요. 점수가 되게 고른 편이에요. 이 친구 점수 환산하면 405점 정도 나오거든요. 소비자학 전공에 딱 적합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2외국어를 6등급까지 내렸을 때 이제 거의 문을 닫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최초합이나 첫 번째 추합으로 합격을 했을 학생입니다. 그 다음 심리학과 학생인데요. 역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현재 이 학생도 국어를 하나 틀린 학생이네요. 첫 번째 탐구는 1개 틀렸고요.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았는데 작년에 윤리와 세상이 6%가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국어 수학이 좋은 편인데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쉬운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10점을 넘을 수가 없어서 이 친구의 경우는 심리학과를 딱 붙는 점수인데 제2외국어 8등급일 때 거의 심리학과 컷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8등급 추정했을 때도 붙으니까 5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맞으면 충분히 심리학과를 붙겠죠. 아동가족학 전공을 한 친구도 사회탐구 선택자입니다. 두 번째 사회탐구에서 100분이 100이 있죠. 이게 사회문화이고요. 사회문화를 다 맞은 학생입니다. 수학이 4점짜리 2개를 틀려서 2등급인 학생이고요. 아동가족학이 윤리교육과 함께 서울대 인문계열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인데 399점대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뽑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집어넣고 붙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합격으로 붙기가 쉽지 않은 학과입니다. 제2외국어를 9등급으로 추정했을 때도 최종 예상컷보다 넘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요. 보통 4등급에서 5등급을 맞으니까 이 친구는 400점을 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 보시면 수학이 앞에 친구보다 한 문제를 더 틀려서 100분위가 91까지 떨어져 있고 탐구의 경우 어려운 사탐 3개 중에 2개를 하는 학생이고요. 각각 하나씩 틀려서 표준 점수가 심리학과 친구보다 훨씬 더 높죠. 근데 서울대는 표준 점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학이 아쉽지만 아동가족학 전공을 쓸 수 있는 친구고요. 8등급으로 추정했을 때 399점 정도 나옵니다. 아마 4, 5등급이면 1.5점 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언론정보학과를 합격한 학생을 보시면 역시 사회탐구 선택자고요. 국어를 잘 봤고 탐구 과목의 경우 등급은 2등급인데 앞서 윤리와 서상 봤던 친구보다 표점이 높죠. 역시 이 친구도 어려운 과목 2개를 한 친구입니다. 제2외국어를 8등급으로 놨을 때 405점 정도가 나와서 최종
예상컷보다도 남는 점수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을 한 친구이고요. 그 다음 인문 계열을 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69명을 뽑고, 자, 계열이기 때문에 많이 뽑고 나름 추합이 돕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도 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학생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탐구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둘 다 맞은 학생이고요. 제2외국어 9등급으로 추정을 했어요. 두 번째 학생 보시면 수학을 미적분 선택한 사회탐구 학생이에요. 제2외국어 3등급이 나왔을 때 인문계열을 합격할 수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 친구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자, 이 친구의 경우 첫 번째 탐구가 3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점수대가 아쉬운 것이고, 자연계열을 쓰기에는 점수가 모자른 점수가 나왔고, 제2외국어를 7등급으로 추정했을 때 거의 문을 닫습니다. 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의 경우 3개의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2명이 자연계열 학생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지리학과 보겠는데요. 지리학과의 경우 윤리교육과나 노동가족학과보다는 살짝 높지만 역시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7등급으로 추정했을 때 이 친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친구이고요. 자연계열을 선택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지리학과의 경우에는 한국지리를 무조건 선택해서 내신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평가에서 크게 점수가 깎이지 않았을 학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학과 보겠는데요. 의료학과는 공통입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학생 다 쓸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문을 닫은 학생인데 보시면 국어가 아쉽죠. 그래서 수학은 잘 받고, 탐구의 경우 둘 다 하나씩 틀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만 좀 아쉽고 다 잘 본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서울대를 점수대를 봐서 의료학과를 집어넣고, 가군에서는 연세대를 써서 최초합으로 합격을 하고 서울대를 기다려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경우 경제학부에서는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내신에서 이수한 학생한테 유리하지만,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권장 과목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9등급만 아니면 교과평가로 인해서 당락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교과평가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끝난 뒤에 내신도 챙기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는 수능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잉여처럼 있지 마시고 내신 관리까지 해서 교과평가도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정시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